어머니, 저 건물 간판부터 내려요. 이제 제 이름으로 다시 걸어야 돈이 돼요. 그 한마디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김은화, 72입니다. 평생 방앗간과 세탁소에서 쌀가마니와 젖은 빨래를 들며 어깨가 닳아 없어졌지요. 그 손으로 모은 게 낡은 세탁소 건물 한 채와 제 노후를 지탱해주는 월세 몇 푼입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 나영은 처음 보는 도면을 펼쳐놓고 우리 가족의 미래라며 제 삶을 지우려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웃음이 선한 얼굴도 말끝에 붙는 어머니도 모두 계산일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건 제 억울함만 토해내려는 게 아닙니다. 제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그 미묘한 순간. 반찬 접시 사이로 흘러나오는 조롱과 요구, 가족이란 말로 포장된 손길이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부터가 침범인지 그 경계가 얼마나 쉬이 무너지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80 가까운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세탁소는 이제 세입자에게 맡겼지만 가끔 기계 점검을 부탁받으면 직접 나갑니다. 걸레를 쥔 손바닥에는 돌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손등의 얼룩은 잘 지워지지 않지만 그 얼룩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삶이 남긴 흔적이구나. 그 흔적이 저를 버텨줬습니다. 아들 민호는 푸드트럭을 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뒀고 장사가 오래 가지 못해 결국 접었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며 전세 만기까지 겹치자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며 몇 달만요. 문턱을 넘는 그 말, 저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며느리 나영은 그때 싹싹했습니다. 음식 남기지 않고 설거지까지 척척하길래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 말이 참 따뜻했지요. 하지만 변한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나영이 밥상을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세탁소 건물 요즘 세입자 잘 못 구한다잖아요. 차라리 1층을 카페로 바꾸고 2층은 공유 오피스, 지하엔 창고형 스튜디오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임대료가 2배는 올라요. 그러더니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넘겼습니다. 어딘가에서 받아온 견적과 디자인 시안. 제 건물 외벽이 낯선 색으로 칠해지고 은화 세탁 간판이 하얀 사각형으로 지워진 그림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돈은 누가 되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출이죠? 요즘은 좀 무리하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어머니 건물이 담보가 좋잖아요. 우리 가족이 같이 굴려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린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내 친정 건물은? 나영은 짧게 멈칫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거긴 이미 프로젝트 돌고 있어서요. 시댁 쪽이 훨씬 든든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앉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를 머릿속에서 몇 번을 외웠는지 모릅니다. 세탁소의 소음, 다림질 증기의 뜨거운 냄새, 겨울밤 셔터를 내리며 손끝에서 얼어붙던 감각들까지 떠올랐습니다. 그 모두가 대출의 숫자로만 계산되는 것 같아 속이 메말랐습니다. 다음 날 나영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와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얇게 이어지던 사과 껍질이 뚝 끊어질 때마다 제 속도 함께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물류센터를 더 크게 확장하셨어. 발이 넓으시거든. 나영의 목소리는 가볍고 유려했습니다. 시댁 쪽은 건물이 있으시니까. 제가 설계만 잘하면
금방 수익이 나. 그냥 묶어두면 손해잖아. 친구들은 부러움이 섞인 탄성을 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친정도 탄탄하고 시댁도 자산 있고 진짜 완벽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가 있더군요. 저녁이 지나고 민호가 아이를 재우러 들어간 사이 나영이 제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가볍더군요. 어머니, 어젯밤에는 좀 급하게 말씀드려 죄송했어요. 저도 조심스레 꺼내려 했는데. 사실 요즘 저희도 숨통이 좀 막혀요. 그래서 어머니 쪽과 시너지를 내면 모두가 편해져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영아, 너희가 힘든 건 이해한다. 그런데 내 건물은 내 노후요, 손주 밥그릇이다. 내 허락 없이 도면을 그리고 대출을 말하지 마라. 그녀의 미소가 아주 잠시 깨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붙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천천히 상의 드릴게요. 그 천천히라는 말이 이날 이후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뒤 나는 시장에 갔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생선 좌판의 수증기가 하얗게 떠올랐습니다. 은하 왔네. 평생을 같이 버텨온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 세탁소 뒤 공터 있지. 거기 금매 떴다더라. 대출 연장 못 받아서. 요샌 그쪽도 개발 얘기 나오던데. 발 빠른 사람들 벌써 움직인대.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며느리가 며칠째 입에 달고 살던 동네 이야기와 겹쳤습니다. 그 공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신발 바닥이 바람에 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은 일부러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춘살가스로요. 부엌에서 튀김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수건을 깔며 물었습니다. 너 요즘 그 동네 얘기 왜 자주 하니?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요즘 핫해서요. 어머니 건물 가치도 같이 오르는 거죠. 그 말끝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같이 오르는 게 정말 저와 아이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그녀가 그리고 있는 계산표의 일부인지, 그 작은 차이를 제 몸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살갗이 서늘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모두 제 이름으로, 제 날짜로, 제 도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문지르듯 서류를 쓸고 지나가자 종이가 마찰로 가볍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마저 제겐 위로였습니다. 여전히 내 것이다. 아직 내 것이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부동산 사무소 문을 밀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무엇을 찾으세요? 젊은 중개사가 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소를 적어 밀었습니다. 여기 옆 공터. 얘기를 들었어요. 중개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급해요. 주인이 대출 과하게 쓰다가 막혔어요. 주변 상권 좋아져서 붙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서 나영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무리한 대출이 기본이에요. 저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서류 먼저 보여주세요. 조건은 제가 확인하죠.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는데 나영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려한 카페 사진과 그래프, 매출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 어머니,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건물 구조만 바꾸면 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계산표에 내 잠 못 잔 밤들은 들어있니? 겨울 새벽 세탁기 호스가 얼어터져 물 퍼내던 날은 들어있니? 나영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요, 어머니. 그 고생을 끝내자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돌리고 돈이 돈을 벌게 하자고요. 저희가 다 할게요. 저희라는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세탁소 앞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셔터 틈으로 풍기는 세제 냄새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간판 위로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는 낡았다고 촌스럽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제게 이 건물은 계절과 시간과 제 청춘이 층층이 쌓인 기록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별들이 붙박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도면의 사각형들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랐다가 저는 꿀꺽 삼켰습니다. 큰 소리로 다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짐은 때로 약속이 되고 약속은 또 다른 짐이 되니까요. 지금은 그저 눈을 똑바로 뜨고 누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정확히 보려 했습니다. 며칠 뒤 식탁에 앉자마자 나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디자이너 한 번만 뵈어요. 상담만. 결정은 천천히. 민호가 슬쩍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상담은 들을 수 있지. 그녀는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수첩을 펼쳐 날짜를 적는 대신 아주 작게 한 단어를 썼습니다. 기록.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자료를 내밀었는지, 어디까지가 친절이고 어디부터가 강요인지 저는 하나도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록은 늘 제 편이었으니까요.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창밖에서 간간히 차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들어 어둠 속에 비춰봤습니다. 굳은 살이 울퉁불퉁한 손. 이 손으로 산 건물, 이 손으로 버틴 세월, 이 손으로 맞이할 내일. 그동안 누군가에게 설명하느라 지친 말들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말보다 확실한 게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눈을 감으면서 저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차례로 그려봤습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공터 상황을 업데이트 받고 세입자와도 통화하고 그리고 식탁 위에서 우리 가족이란 말로 시작되는 제안이 또 나오면 그 말의 속도를 살피고 방향을 가늠하고 필요한 만큼만 대답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저는 결심 대신 관찰을 택했습니다. 내 삶을 지우려는 선을 어디에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정확히 보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상담이라던 사람들은 약속 시간보다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젊은 남자 둘의 여자가 하나, 명함에는 리모델링 PM, 재개발 컨설턴트 같은 낯선 직함이 적혀 있었지요. 나영은 먼저 차를 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서류는 걱정 마세요. 계약은 아직 아니고 제안서예요. 그러나 책상 위에 내려놓은 파일의 첫 장에는 위탁운영 계약 초안이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그 단어들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위탁, 운영, 계약. 세 글자만으로도 주인이 손님이 되는 길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장사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PM이라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건물의 잠재 가치를 끌어내려면 결정권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요.
서명은 한 명으로 모으는 게 좋아요. 그가 무심히 던진 가족은 제게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나영은 옆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일단 운영권만 제 명의로 위임해 두면 실무가 빨라져요. 소유는 그대로 두고요. 수익은 다 같이 나누고요.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운영권을 넘기면 내가 못하는 일은 뭐니? PM이 재빨리 웃었습니다. 아, 큰 변화는 없고요. 다만 임대차 조정, 용도 변경, 담보 설정 같은 행정은 저희가 일괄로 담보라는 단어가 입술에서 튕겨 나오는 순간 제 손등 혈관이 불끈 솟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설정이라 좋은 말이네. 그럼 오늘은 듣기만 하세. 서명은 없다. 나영의 미소가 다시금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상담자들이 돌아간 뒤 거실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애써 분위기를 풀려는 듯 TV를 켰다가 곧 꺼버렸습니다. 나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해는 마세요. 저 진짜 우리 다 잘 살아보자고 요즘 세상에 현금만 쥐고 있으면 바보라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 찻잔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싱크대를 두드렸습니다. 그 박자에 맞춰 제 마음의 말들도 하나씩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내가 지키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삶이다. 밤늦게 화장실을 가다 멈춰 섰습니다. 안방문 틈으로 작은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나영의 통화였습니다. 응, 아빠가. 10월 말까진 그림 나온다니까. 운영권만 넘기면 담보도 가능하고, 시어머니 성격 알아. 근데 기록은 내가 챙기고 있어. 다음 주 관공서 민원도 내가 저는 더 듣지 않으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 속에서 저는 필요한 걸 모두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조용히, 당연하다는 듯이. 이튿날 아침, 손주 재호가 도시락 가방을 메고 나가다 주춤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간판 바뀌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 이름은 쉽게 안 바뀌어. 아이가 다시 달려나갔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뒤통수의 온기가 제 가슴 어딘가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조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화야, 그 공터 매매 계약 들어갔다더라. 내가 관심 있다 했지. 급하면 오늘 안에 가계약부터 걸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서류 챙겨갈게. 전화를 끊고 현관 신발을 꿰어 신는데 나영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같이 갈까요? 아니, 금방. 저는 외투 주머니에 오래된 공책을 넣었습니다. 장부를 적던 손이 여전히 숫자를 기억한다는 듯 가볍게 떨렸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가계약금을 걸고 돌아오는 길, 겨울 햇빛이 유리창에 부서졌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다가 파도처럼 접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날짜와 금액, 약정 조항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 테이블 위에 또 다른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일정표. 첫 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주민 설명.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고개가 아주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삶을 일정표에 적어 넣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영 말 좀 들어줘. 이번이 진짜 기회래. 우리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저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장대비 치던 날 우비도 못 입고 학교 갔다 감기 걸리던 초등학생 민호가 순간 겹쳐 보였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지. 그게 누구 등에 올라타는 편함이면 더 오래 비싼 값을 치른다. 제 말끝이 단단해지자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 저는 수첩을 펼쳐 오늘을 적었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말을 해줍니다. 그걸 저는 세탁소의 영수증 뭉치에서,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에서, 장부의 삐뚤빼뚤한 합계에서 수도 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창틀이 작은 떨림을 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테이블 위 파일의 각이 먼저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그 위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라 적힌 표제는 반짝이는 잉크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 위에 손바닥을 펼쳤다가 천천히 떼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도 이 파일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 이 집의 문은 제 손으로 열고 닫힐 겁니다. 지금은 결론 대신 과정을 준비할 때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크게 뜬 채로요. 그 밤은 조용했습니다. 숨만 고르고 누웠습니다. 며칠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영이의 말투 하나하나, 눈빛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애써 참아 넘길 수 있었던 말들이 이제는 가시처럼 마음에 박히더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세 식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푸며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일자리 좀 알아보고 있니? 민호는 숟가락을 든 채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마땅한 게 잘 안 보였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저희가 생활비도 빠듯하고 카드값도 쌓여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댁이 워낙 튼튼하시니까 잠깐 담보를 맡기면 은행에서 큰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대요. 그 돈으로 가게 다시 시작하면 금방 갚을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담보.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나영아.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장사 다시 해보라고 맡길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내가 평생 피땀으로 모은 거야. 나영은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자며 원금까지 다 책임진다니까요. 요즘은 그렇게 굴려야 돈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손해라고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두는 게 손해라면 내 노후도 손해냐? 내가 평생 아껴 모아 만든 게 왜 내 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나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을 열다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금융회사였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상담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상담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칠 전에 고객님 명의로 대출 조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신청하신 게 아니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직원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가족분들이 대신 문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진행이 안 되니 안심하세요. 다만 도장이나 신분증만 잘못 건네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등기 서류와 통장, 도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대로인데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물건은 멀쩡해도 사람의 욕심은 언제든 손을 뻗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도장, 서류, 통장. 모두 내 손에.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나영은 더 대놓고 다가왔습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전자서명이에요. 그냥 여기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내 거로 해. 내 건 손대지 마. 짧고 단호한 말의 순간 식탁 위가 고요해졌습니다. 민호조차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예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어쩌나 싶어 미리 상담을 받아두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세무사는 제 얘기를 듣고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가족 간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도장과 등기 서류만 확실히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의해 미리 법적 장치를 걸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놓이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친자식, 며느리와의 사이에 이런 대비책까지 세워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누구 말도 쉽게 믿으면 안 돼. 그날 저녁 다시 식탁에 앉은 나영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혼자 지키시기 힘든데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린다니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짧게 대꾸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민호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국물 끓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칠 동안 집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괜히 서류함을 확인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고, 나영은 그런 저를 눈치 보듯 쳐다보다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결코 예전의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민호가 퇴근도 하지 않은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요즘 같은 때는 재산을 잘 굴려야 한다고 나영이가 많이 알아본 거라는데 혹시라도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은행 약정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인쇄된 부분을 보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내 이름이 뭔지 알아? 그 이름은 내가 평생 지켜온 거야.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써서 은행에 내밀었다는 거니? 민호는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출한 건 아니고요. 그냥 상담만 받아본 거래요. 나영이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서. 저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도움, 그게 도움이냐?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서류에 박아 넣는 게.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순간 나영이 방에서 나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한다길래 알아본 것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안 했다고. 내 이름이 인쇄된 서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순간 나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다시 뻔뻔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가족끼린 서로 기대는 거잖아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렇게까지 뻔뻔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서 온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지난번에 요청하신 담보 대출 관련 서류 검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 그런 요청한 적 없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으로 그런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누군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식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만약 내 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다면 내 아내가 이렇게 쉽게 은행에 가져가자고 했겠니? 민호는 대답을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집 얘기는 괜히 끌어들이지 마세요. 거긴 아버지가 굴리고 계시니까요. 대신 이 집은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챙겨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혼자 계시잖아요. 순간 제가 가진 모든 게 무방비하게 내던져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서 또 다른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등기 열람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 이름이 조회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 땅과 집을 들여다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등기소까지 다녀왔다더라. 그게 사실이니? 민호는 눈을 크게 뜨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나영이 대놓고 끼어들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뭐가 문제죠? 어머니,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어디서 빼돌려진 건 없는지 봐드린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내가 볼 게 아니야. 나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다 다 묶여서 못 쓰시고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함을 다시 열어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제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후 이웃이 집 앞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큰돈 필요하세요? 요즘에 따님하니 며느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얘기를 좀 하던데요. 그 말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젠 동네 사람들 귀까지 거슬러 들어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나영의 말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끼린 서로 기대는 거잖아요. 그 말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가족을 빌미로 내 삶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얼굴이 눈앞에서 씩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퇴근 후에도 집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달라진 게 없다는 듯 차려입고 집안을 오갔지만 그 웃음 속에 깔린 차가움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거실 쪽을 보았습니다. 나영이 제 서류함 앞을 서성이며 서랍 손잡이를 슬쩍 당겼다가 멈추는 모습을 본 겁니다. 뭘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영은 흠칫 놀라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그냥 청소하면서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요즘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제가 대신 해드리면 좋잖아요. 저는 젖은 손을 닦으며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한다. 내 손은 필요 없다. 순간 나영이 얼굴에서 억지 웃음이 거치더니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는 냉랭했습니다.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영은 젓가락을 잠시 만지작거리다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가게도 그렇고 빚도 그렇고. 근데 어머니는 집도 있고 땅도 있잖아요. 저희가 잠시 그걸 담보로 쓰면 뭐가 그렇게 큰일인가요? 나중에 다 돌려드릴 건데. 그 순간 젓가락이 제 손에서 떨어지며 쨍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집, 내 땅을 담보로 내놓으라고? 내 친정에서 그렇게 잘난 사업 한다며 거길 붙잡지 왜 내 걸 탐내니? 나영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곧바로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꽉 막히셨어요? 제가 며느리인데 이 집 재산이 결국 누구한테 올지 뻔히 보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말에 제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내 입에서 당연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내가 언제부터 이 집 주인이라도 됐니?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영아, 말투가 좀 그렇다. 어머니 앞에 서러. 그러자 나영은 민호를 노려보며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평생 어머니 등만 보고 살았으면서 뭘 그렇게 고개를 못 드냐고.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것도 다 우리 살자고 하는 거잖아. 순간 제 귀에 살자고라는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살자고, 그럼 나는 뭘로 살라는 거냐?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걸 너희가 잠시 빌려 쓰겠다고?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야. 식탁 위 공기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나영은 얇은 웃음을 지으며 제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숨김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일은 더 노골적으로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지난번 상담 건 진행 안 하실 건가요? 며느님께서 오셔서 위임 가능하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수화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허락도 없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나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 왔죠. 괜히 걱정 마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서류만 잠깐 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책임질게요.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빌려주라니. 내 인생을 왜 내 손에 빌려줘야 하니? 나영은 미간을 좁히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고집만 부리시면 결국 손해보시는 건 어머니예요. 괜히 돈 묶어두고 허리 굽히며 사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허리 굽히며 산 게 자랑이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그 허리 굽히며 모은 돈으로 내 남편 키우고 너희 둘 먹여 살린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민호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 어머니, 나영도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괜히 싸움처럼 되니까. 민호야,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하는 게 도움이라고 생각하니? 이건 협박이야. 가족을 팔아먹는 거라고.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영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저희 몫이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한 거라고요.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와도 제 귓속에는 나영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몫이잖아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말고 손에 든 국자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히려다 손등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하니. 그때 방문이 열리며 손주 서현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밥 냄새 나요. 그 순수한 목소리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서현아. 밥 먹자. 하지만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영의 얼굴, 그 뻔뻔한 눈빛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계속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애들이 결국 내 모든 걸 가져가겠구나. 챕터 5. 그날 새벽 저는 부엌 불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수돗물 소리만 가늘게 흘렀지요. 잠을 설쳤습니다. 제 귀엔 아직도 며느리 나영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리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한마디가 밤새 제 가슴을 긁었습니다. 저는 찬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장 등불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시장에서 박스 나르던 그 손, 겨울엔 갈라져 피가 배던 그 손. 속으로 짧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 손은 이제 내 것만 지킨다. 아침이 되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전기밥솥 김 새는 소리, 케틀 끓는 소리, 그리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통화 소리. 나영이었죠. 문은 닫혀 있었지만 어지간한 말은 다 들렸습니다. 아니, 엄마. 여기서만 조금만 빌리면 돼. 이자도 우리가 낼 거야. 담보만 잡으면 된다니까. 말끝이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시댁인데 뭐. 짧은 침묵 뒤에 웃음소리 하나가 흘렀습니다. 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뚝배기 뚜껑이 달그락 울렸습니다. 식탁엔 국 한 냄비, 달걀말이, 김치가 놓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민호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나영은 상에 앉자마자 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좀 과했죠. 근데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만 허락해 주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절. 한 글자였습니다. 나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단칼이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 내 땅, 건드리지 마. 민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영 말도 좀 제가 손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호, 중간 말은 사치다. 잘못은 잘못이다. 식사가 끝나자 나영은 접시를 치우는 척하며 제 어깨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서류철 자리, 금고 열쇠 자리. 하루 이틀의 시선이 아니었지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키지 않게, 대신 크게 보이게. 그날 오전 저는 점퍼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늦기 전에 가야 할 때가 있다. 나영이 문틀에 기대며 묻습니다. 등기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 등록부터 바꿨습니다. 은행에서 출납 서류 묶음을 확인했고 자동이체 목록을 줄이고 통장 도장을 다르게 새겼습니다. 혹시라도 대리 신청 들어오면요. 무조건 본인 통화 먼저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 손 타면 안 됩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본인 확인 전화 없이는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게 해두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상담대로 집과 땅에 대한 위임 제한, 처분 제한, 연락 절차 강화까지 서류로 묻겠습니다. 이걸 해두시면 누가 설령 서류를 들고 와도 여기 걸려 넘어집니다.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서류 끝에 적힌 작은 글자까지 또박또박 읽고 빈칸 없이 적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님 허락, 어머님 목소리, 어머님 도장. 그 셋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부탁한다. 점심 지나 집에 들어오니 거실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했지만 조용한 게 오히려 시끄러웠습니다. 냄비 뚜껑만 꼭 닫혀 있었고 싱크대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니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 모시고 이야기 좀 하려고요. 좋다. 식사부터 하고 해라. 배고픈 사람한테는 말이 독이니까. 저녁. 상이 차려졌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젓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는 묻지 마라. 대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는 들어라. 민호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나영이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그 전에요, 어머니. 우리 얘기부터요. 저희 가게가 지금 막혀서요. 담보만 잠깐 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안 된다. 나영이 웃음을 비틀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면 거짓말부터 안 하지.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었습니다. 거짓말. 제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서랍 앞에서 몇 번 멈췄는지, 내가 통화하면서 시댁인데 뭐라고 몇 번 말했는지, 내 귀가 다 들었다. 민호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영이도 조급해서 그랬어. 이번만 저는 조용히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그 이번만으로 나를 몇 번 데려갔는지 세어봐라. 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영은 더 들이댔습니다. 좋아요. 그럼 방법을 바꿀게요. 어머니 앞으로 빌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이름만 같이 올리면 은행이 금방. 저는 웃었습니다. 이름? 내 이름은 대출 티켓이 아니다. 그럼 어머니 몫으로 수익을 더 드릴게요. 계약서 써요. 계약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너와 나 사이엔 지금 종이만 남았다. 나영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우린 이 집에서 더 버티기 힘들죠.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힘들면 나가라.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굳었습니다. 나영의 시선이 번쩍했습니다. 지금 내쫓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는 거다. 오늘 말했고 내일도 말한다. 한 달 뒤 짐을 빼라.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허공을 받고 나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철이 없으시네. 노후에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연습, 너희와 같이 살며 이미 끝냈다. 짧았고 깊었습니다. 아이가 쌓아놓은 레고가 툭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그 밤 저는 방에 들어와 서류철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바꾼 인감 등록증, 은행 확인서, 변호사 메모, 등기부 등본 사본. 서류마다 제 이름이 굵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엄지로 이름을 꾹 눌렀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시장에서 밤 장사 끝나고 새벽 기차를 타던 날, 떨리는 손으로 산 첫 통장. 숫자가 늘 때마다 어깨가 덜 아팠던 그날들. 그 모든 게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거실 소리가 흘렀습니다. 나영의 날카로운 속삭임, 민호의 낮은 변명. 한 달이래 진짜야. 버티면 바뀌실 거야. 아냐, 오늘 얼굴 봤잖아. 틈 사이로 그 말이 스며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더니 더 잘 보였습니다.
이제 흔들릴 일 없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박스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는 열쇠 2개, 집안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을 적은 종이, 그리고 메모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달 안에 새 주소 적어내라. 공과금은 이번 달까지만 내가 낸다. 그 다음은 각자. 메모 아래에 짧게 한 줄. 말보다 서류가 정확하다. 민호가 그 메모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영이 옆에서 코웃음 쳤습니다. 서류 좋아하시네. 그날 오후 딸 은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애 데리고 잠깐 들러도 돼요? 와라. 목소리가 가볍게 나왔습니다. 저녁쯤 은지와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할머니 냄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풀렸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데우는데 나영이 슬쩍 나타났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은지가 눈치를 채고 제 손등을 눌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해요. 그래. 제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손주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누가 지켜?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려는 은지를 앉혀놓고 제가 대신 물을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반짝였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1달 뒤에 조용해질 거예요. 안 그러면 더 조용하게 만들면 되죠. 문서로, 절차로.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다 배웠네. 밤이 깊자 은지와 손주는 방 하나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장롱 위 단정히 접힌 손수건, 액자 속 젊은 날의 나와 아이들. 가만히 손가락으로 액자 유리를 쓸었습니다. 먼지가 금빛으로 떠올랐습니다. 문득 안방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나영이 큰 가방을 펼치고 옷을 챙겨 담고 있었습니다. 지퍼가 날카롭게 닫혔습니다. 저는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가방은 큰 걸로 해라.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라. 나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시지 말고요. 후회할 사람은 짐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다음 날 민호가 일을 나가며 현관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저는 그 말을 잘랐습니다. 늦겠다. 민호가 어정쩡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노트 한 권을 꺼내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공과금 변경 완료. 보험 수익자 변경 완료. 등기 확인 완료. 도장 보관 위치 변경. 줄마다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하나를 찍을 때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문득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지난 서류 법원 확인 끝났습니다. 필요하시면 등본 추가로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한 분은 은지한테도. 예. 짧은 통화였지만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던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해 지는 무렵 저는 아이가 먹을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향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은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얼굴 좋아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잠을 조금 잤거든. 손주는 거실에서 블록을 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탑 무너뜨려도 다시 세우면 되지. 그럼. 엄마가 그랬어. 무너질 때는 소리가 커. 근데 세울 때는 조용해. 아이 말이 제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습니다. 나영이 문득 거실로 나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섰습니다. 눈이 저와 마주쳤다가 곧 비켜갔습니다. 봉투엔 잡다한 종이, 깨진 집게, 마른 화분잎.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 옆에 새 봉투 있다. 무거우면 둘로 나눠. 주말, 집안에서 발소리가 가벼워졌습니다. 쌓인 상자들이 하나둘 줄었습니다. 나영은 필요한 것만 챙겨 구석에 모아 놓았습니다. 민호는 드라이버를 들고 침대 프레임을 분해했습니다. 톱니 소리가 현관 쪽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벽에 못 박은 거 구멍 남기지 말고 메워라. 섞고 핀 남으면 보기 싫다. 알았어. 민호가 섞고 퍼티를 사와 하얀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그 손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걸레를 빨아 베란다 난간을 닦았습니다. 햇빛이 걸레에서 물방울을 튕겼습니다. 집이 제 모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 전날 밤, 은지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내가 있을게. 아니다. 괜찮다. 그리고 다음 날, 현관 앞에 상자가 쌓였습니다. 나영은 깔끔하게 화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연신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는 신발장 위에 올려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한 것도 얇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이 몇 장, 전입신고 안내, 남은 공과금 내역, 그리고 마지막 메모. 집 비우고 난 뒤에는 잠금 장치를 바꾼다. 새 열쇠는 나와 은지에게만 있다. 나영이 속눈썹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오래 살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덕분에 내가 배웠다. 뭐요? 사람 고마울 때와 조심할 때. 민호가 상자를 들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바퀴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상자가 나가는 걸 확인하고 저는 현관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바람이 한 번 크게 돌았습니다. 커튼이 흔들렸다가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거실을 걸었습니다. 바닥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한쪽 벽에 기대 있던 오래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도착. 점심 무렵 은지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한숨 자고 나서 이거 자르자. 저는 웃었습니다. 손주는 제 무릎에 올라앉아 귓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조용하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낮 2시. 하루가 아직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미역을 불렸습니다. 생일을 며칠 앞당긴 미역국. 군말 없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은지가 식탁보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부터 할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밥부터.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의 숫자들이 밝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서류철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확인서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소유자 의사 확인 완료.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연필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소리가 종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주가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소원 빌어. 저는 눈을 감고 짧게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 내 집, 내 평안. 촛불이 꺼졌습니다. 연기가 한 줄 올라가다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전화가 한 통 울렸습니다. 번호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 잘 계시지? 내일 서류 정리 도와줄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 할 일 해라. 엄마, 미안해. 잠시 숨이 멈췄다가 풀렸습니다. 늦었지만 들었네. 살이 다치지 않으려면 칼날부터 보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알겠어. 통화를 끊고 저는 손에 남은 온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소리가 줄고 벽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첫 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집이 내 모양을 되찾았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소란 끝, 평안 시작. 불필요한 말은 더 쓰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후 멀리서 아이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깊게 잠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꿈도 꾸지 않고